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소위 인간을 살해한 동족을, 자기 국민을 살해한 그 북한에다가 먹잇감으로 우리 국민을 내보냈다는 것, 송출시켰다는 것, 이거 여러분 세계가 분노하는 사건. 이제 우리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또 아니라는 거죠. 또 간 사람도 있다는 거, 보낸 사람들도. 그런데 해경 또 해수부 공무원 한번 보십시오. 끌려가서 죽었는데 월북했다고, 뭐 도박을 했다, 또 뭘 했다고 그러더라, 빚을 졌다,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다,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 그게 아님이 드러났죠. 이 정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무슨 정권입니까? 참으로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럼 이번에 강제 북송 어민 그 만약에 영상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알았겠습니까? 세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영상 안 가려고 뻗대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 소위 이거는 문재인은 뭐라고 우리가 칭해야 됩니까? 그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 대통령이었습니까? 나가면서까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나간 문재인,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왜 저렇게 일부 경찰, 극히 일부 경찰이 저렇게 집단 항명을 했을까요? 왜 경찰을 그토록 키웠을까요? 그가 누리는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노리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지금 많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북송을, 이 강제로 북송한 어민들의 그 북송 결정을 한 것이 노영민 비서실장 있죠. 그 아주 그냥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그 국민들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막 상욕을 하다시피 비판해댄 이 노영민이라는 비서실장. 참 그 얼굴 기염을 토하는데 가관이 띠다. 그러더니 요번에 충북지사로 또 나와가지고 설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김영환 전 의원에게 그냥 코가 납작하게 그냥 깨졌죠. 예. 노영민 잘 깨졌습니다. 그게 민심이란 걸 느끼게끔. 그는 이제 그도 한동훈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한동훈 앞은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노영민 주재회의에서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자기 정권의 국정원 보고서에 담겨 있으니 이게 100% 맞지 뭐 99.99%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보고서가 이렇게 변조된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주재를 해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하고, 아니면 어떤 지시, 두 분 간의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 예. 그러면 결국 문재인은 무엇입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 19년도죠.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갖다가 7월 17일 날 했으니까 이거는 11월 달이니까 한 2,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귀순어민 강제 북송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하에 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 방침을 딱 정하고 강제 북송시키라, 이런 내용 보고서에
기재됐던 것으로 지금 어저께 알려졌습니다. 야, 이 참 비서실장이 벌써 저 강제 북송시켜 호랑이 판에 먹이판에 던져라고 결정했을 정도 된다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의 양산박, 지금 양산박이죠. 양산이죠. 기묵이 평 무슨 성이라고 그랬대. 평천성? 무슨 성이라고 그러는데, 성. 그 대감을 보니까 가슴이 북받쳤다나? 북받쳤나요? 흑석 선생이 그렇게 표현했죠. 이 국정원 대북 전략국이 2019년 11월 4일하고 11월 10일자 보고서에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회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의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딱 적시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어내겠습니까? 그죠? 이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노영민 전 실장은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을 한 당시 청와대 참모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하는데 국정원이 없는 걸 청와대 그 보고서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 규명에 나섭니다. 노영민도 소환. 회의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정원 이렇게 회의했다고 돼 있는데 했소 안 했소 하고 물으면 또 말을 할까요? 예.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당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통일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직원도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탈북민 북송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고 관련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빼박 증거들이죠. 네. 귀순 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당시 서운 이 노영민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이루어져서 그러고 보고를 됐지 않았나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 실장 주재 대책회의는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그렇게 다 보도들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이라든가 이 청와대 청돌입니다. 386들입니다. 주사파 출신들이죠.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은 허위사실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믿을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정부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으며 국정원의 귀순 보고서를 청와대가 무단 삭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했습니다. 이 민주당 측 주장, 민주당도 그럼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그 국정원은 어선 납포 당일에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위 그런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다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선원 2명이 이렇게 체포되는 과정, 납포라고 그러죠. 배하고 같이 납포되는 과정에서 저항도 안 했고 귀순 의사를 순수히 명백하게 표명하고 나서 또 자필로 귀순 의사가 담긴 보호 신청서를 또 작성도 했고 이런 건데 이건 불을 보듯이 명확한 건데 왜들 이들은 이런 엄청난 범죄를 범했을까요? 그런데 이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강제 북송 결정한 이후에 보고서가 변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지금 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미 이 정부는 다 증거들,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런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다 토대로 인원도 다 남아있습니다. 정권 핵심부 빼놓고 여기 세작들도 물론 있겠죠.
네. 세작들도 있겠죠. 문재인의 세작들도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많은 그들이 대못을 다 쳐놓고 나가는데 소못, 중못이야 얼마나 많이 쳐놓고 나가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상 수주 걸리는 비순자 조사를 갖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끝내고 서둘러 북송한 거, 이걸 전부 다 기가 막힌 행위라고 지금 세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정치가 우선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부정부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죽어나가고 증거인멸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모순들을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쩌면 살기 싫은 나라가 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그 정권 계승이 조금 더 됐더라면 아마 엑소더스가 시작됐을 겁니다.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 수 없다. 목을 쬐오는, 점점 쬐오는, 전부 거들나게 만들어가지고 배급제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저 곡간 다 털어먹고, 그래서 지금 그 남긴 그것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을 잡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 백방으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달 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정권을 5월 10일 날 취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문재인은 얼마나 괴롭히고 부셨나요? 후임 대통령을 부셔버리고 뭉개버리려는 그 전임 대통령 문재인, 곧 뭐잖아, 법의 심판대. 그가 대통령 2분을 잡아넣지 않습니까? 잘못 없는 대통령을 잡아넣는데 이번에는 잘못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아무리 콩알받기를 시켜놓고 하고, 요즘 보십시오. 알받기 해놓은 자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갖다가 그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명을 해야 뭐 어찌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이런 알받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전 정권에 삘 붙어가지고 출세했던 자들, 그들이 불법성이 있거나 만약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법에 저촉된 사실이 있다면 법으로서 아마 법치주의니까, 이 지금 정권은 법치주의니까 법에 따라서 적절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항상 원론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네, 이 법카 의혹, 이 김혜경, 영부인 될 뻔한 그 김혜경, 아시죠? 거기 배모, 뭐 A모, 행정 5급, 그 다음에 뭐 7급, 뭐 9급, 뭐 다 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는 권력, 그 민낯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나온다고 아마 될 겁니다. 그 조직은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고 또 훌륭한 스타 장관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딱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문제가 많은 곳에 훌륭한 장관들이 딱 포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업무 처리 아주 시원하게 잘하네요. 네. 무력을 가진 집단이 저항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 저항한다는 것은 쿠데타다라고 얘기한 이상민 의원의 말,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쿠데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쿠데타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적 발상. 아니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소위 특수집단. 첫째가 국군은 완벽한 군형법에 의해서 컨트롤 받습니다. 견제받습니다. 경찰은 뭡니까? 독립경찰입니까? 이 나라를 경찰 국가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문재인이 잘못 아닙니까? 경찰 국가로 만들어 나가려고 수사권을 몽졸히 주는 일반적으로 어떤 견제와 균형의 행정 기본 논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세월을 우리가 5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의 총공세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때 또 이준석이 불면서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민주당의 세작이라고 했던 민주당 스파이라고 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논리적으로 탁탁 됐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어린 사람입니다. 바로 나이 어린 사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으려 했다는 것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